불법이 아닌가요? 현행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카풀 제도는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덜고자 1995년 교통수요관리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공유 경제의 바람을 타고 카풀앱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풀앱 서비스는 본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차량을 이용하는 동승자로 구분됩니다. 동승자가 가려는 위치를 설정하면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를 앱이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운행요금은 동승자가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고 운전자는 카풀앱 업체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택시요금보다 평균 30% 저렴한 가격입니다.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봤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니 운전자와 1분 만에 연결됩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타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 출퇴근 시간이 조금 그나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마 기름값을 제외하더라도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암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한 거리는 총 12.5km. 요금은 8,600원. 택시 요금이 1,500원인데 비해 약 20% 저렴한 셈입니다. 이용해본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며 점점 확산되고 있는 카풀앱 서비스. 그러나 최근 한 카풀앱 업체의 시간 선택제 도입으로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카풀앱의 이용 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인 새벽 5시에서 오전 11시, 오후 5시에서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선택제는 출근 4시간과 퇴근 4시간을 운전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카풀앱 서비스는 사실상 24시간 가동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불법 운송행위라 강력히 반발했고 국토부와 서울시도 즉각 제동에 나섰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카풀앱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81조의 예외사항인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 선택제로 서비스를 바꾸면서 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념상 그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시간 선택제 이래가지고 24시간 풀로 할 수 있다면 법령에다 굳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는 단서를 달아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너무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거다. 이에 카풀앱 업체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춘 것이며 관련법 또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연근무제나 근로 환경들이 되게 다변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오전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정형 근로자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퇴근 상황에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알선하는 플랫폼이 법에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두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문제는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출퇴근 시간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운전자가 실제로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해석되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시간이 비록 오후 2시든지 새벽 2시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났다 해도 이것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래 걸릴 문제 아니겠어요. 아마 만약에 등록된다면은 제가 세월 폐기처럼 가서 반대 대우를 해야죠. 택시 노동자들은 지금도 뭐냐면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 산업 중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요. 그냥 가장 적은 임금 받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택시의 수입이 줄겠죠. 수익금이 줄겠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택시기사들은 카풀앱이 시간 선택제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면 택시업계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카풀업체 측의 의견은 다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카풀 서비스가 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초기부터 싹을 자르자라는 어떤 좀 과감한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기존 전통적인 교통수단 외에 어차피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 빈좌석을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겨나고 있고. 이처럼 일부 카풀앱 서비스 업체를 두고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서비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카풀앱 업체들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 공유경제의 새바람에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정치권과 전문가는 어떠한 시각일까? 어떠한 신산업이 됐던 기존 산업이 됐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한쪽이 희생과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안전망과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규제 개선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존 사업자와의 논란, 안전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담당 부처들이 카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개념과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 과거의 법들이 다 이런 신모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들이 많아요. 거기에 맞는 법을 개정을 하든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 되고요. 공유경제 시대에 새로운 모델로 등장한 카풀앱 서비스, 그리고 오랫동안 시민의 신속한 발이 되어준 택시, 출퇴근 시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공론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시장과 경쟁한다기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기존의 교통수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지금 현재 메꾸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풀과 택시는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저희가 상생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은 상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상생하는데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공존할 수 있는 뭐냐면 이제 기준을 세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TBS 김홍랑입니다.